네. 예, 저는 그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도 4년 전에 이제 이혼을 하고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외롭고 쓸쓸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사로잡혔는데 네네. 지금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마음이 아이에게 전이 될 것 같아서 네. 저녁이면 억지로 웃고 춤도 추고 아이랑 노래를 하는데 속으로는 쓸쓸하다고 하면서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좀 벗어나서 아이에게 이 마음이 좀 전이가 안 됐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었는데 스님 희망 편지라는 증문주사를 많이 들으면서 요즘은 상당히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덮고 경제적으로도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가 갈수록 더 격화되고 있고 약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건 그건 분명히 나쁘고 틀리고 잘못된 건데 그러면 그런 것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는 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기 들고 일어날 용기가 있나? 아, 저는 선두에는 못 쓸 것 같고요. 누가 서면 뒤에서 예, 따라서 도와줄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기 화내면서 뒤에 따라다니기 낫나? 웃으면서 따라다니기 낫나? 웃으면서 따라다니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도 저건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근데 자기는 지금 화내면서 지금 저놈 죽일 놈이다 하고 뒤에 따라다니면 자기 화나잖아. 예. 그러니까 사람은 저런 사람도 있어. 그러나 저런 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서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아까 여기도 얘기할 때 내 아이를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 아이가 내 혼자의 아이예요.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지. 그러면 딴 사람도 아니고 애 엄마가 생각할 때 애 아빠가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러면 아이는 나쁜 놈의 뭐를 받았다? 실을 받았지. 그러면 아버지가 나쁜 놈, 아이가 나쁜 놈이 될 가능성이 있나? 좋은 놈이 될 가능성이 높나? 나쁜 놈이 될 가능성이 높죠. 유전적으로든 뭐 모든 면에서. 그러지 않아. 그러면 우리 남편이 진짜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하면 우리 아들은 인간도 아닌 놈의 뭐다? 새끼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 아들이 어떻게 될지가 이미 정해지잖아. 그래서 앞으로 아들로부터 고통을 또 겪을 거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남편에게 절을 할 때 아이고 여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절을 하면 그게 진짜 그렇게까지 되면 어떨까? 남편이 고마운 분, 애 아빠가 고마운 분, 그러면 고마운 사람의 자녀니까 애도 뭐다?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앞으로 자녀로부터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을 어때요? 미연에 막는 길인데 내가 옛날에 남편에 대해서 악심을 좀 써놨으니까 애로부터 나한테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될 게 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아이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놈 저 아버지 닮아가 저 인간이 결국 저렇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악심을 써서 네가 지금 고통을 겪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악심이 순화가 될 수가 있지. 근데 하나하나 다 길게 설명을 못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아까 질문하신 분 내가 설명을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 예. 악심에 눈이 어두워가 귀가 먹어가 스님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눈에도 안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은 어때요? 스님 지도 못하면서 저런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 그래서 스님은 할 수 있나? 나한테 어떤데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스님 뭐라 그럴까? 못한다! 이러지. 그럼 못하면서 왜 나보고 하라 그래요? 그러면 너는 애 엄마니까 이러지. 나는 애 엄마가 아니니까 애 아빠도 아니니까 나는 그래서 내 꼬라지 알고 혼자 살았잖아. 너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넌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인연의 과보는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받아야 돼. 나는 과보 안 받으려고 안 했잖아. 근데 그걸 동격으로 비유하면 안 되지. 지가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는 빚을 졌으니까 갚아야 되고 나는 빚 갚기 싫어가 미리 뭐다?
빌리지를 안 했으니까 큰 소리 땅땅 치고 사는 거고 뭐. 그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그 마음을 기도를 할지 기도 문구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외롭고 쓸쓸하면 애가 외롭고 쓸쓸한 네. 거고, 자기가 속으로는 외롭고 쓸쓸한데 겉으로 생글생글 웃으면 애는 또 속으로 외롭고 겉으로는 생글생글하고 이렇게 담는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 내가 외롭고 쓸쓸해서 애도 외롭고 쓸쓸한 게 좋아요? 아니다. 그럼 그거보다는 뭐가 낫다? 내가 지금 외롭고 쓸쓸하지만은 그래도 바깥으로 웃으면서 산다. 그게 조금 낫잖아, 그지? 고래라도 사면 그만큼 애가 좋아지지 뭐. 애도 속으로는 안 좋은데 겉으로도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살 수 있지. 근데 지가 진짜 속으로 즐겁게 살면 애도 속으로 즐겁게 살지 뭐. 그러니까 자기가 즐겁게 살면 돼. 애는 생각할 필요 없어. 자기가 즐겁게 살면 애도 좋아질 거고, 자기가 괴롭게 살면 아무리 애가 잘 되라 그래도 애가 문제가 생길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는 뭐 걱정할 필요 없고 자기 인생 잘 살면 애는 저절로 돼. 나도 좋고 애도 좋고 그런데 자기 뭐 애 때문에 걱정해버리면 자기 걱정해서 못 살고 애도 걱정스러운 인간이 되고 그래. 애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애 키우는 거고 신경 쓸 필요 없어. 자기만 재밌게 살면 돼. 애도 재밌어질 거예요, 저절로. 늘 아빠 이혼하거나 죽고 혼자서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죽기 살기로 이렇게 애를 키우면 나중에 애로부터 좋은 결과가 나올까 나쁜 결과가 나올까? 나쁜 결과가 나와. 그래서 다 애는 많이 쓰고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이혼했고 안 했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남편 없었으면 그 사랑스러운 애 낳았어 못 낳았어?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딴 건 낳아놓고 또 그것만 해도 큰일 했나 안 했나? 큰일 했죠. 큰일 했어. 큰일 했어. 요새 어디 가서 정자은행에 가서 정자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 한 3만 불 줘야 돼. 알았어요? 그건 벌써 3만 불 주고 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지금 몇 살이에요? 전 40살입니다. 아니 애가 예, 7살입니다. 7살. 아이고 40살이면 남자가 필요하네. 예. 그러니까 외롭지. 근데 저도 그렇지만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보면 좀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근데 남편 지금 결혼해서 살아요? 혼자 살아요? 그래서 아기도 놓고 행복하게 사십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예. 그거 봐라. 그러니까 남자 문제는 아니잖아. 지 문제였지. 예, 제 문제입니다. 그래. 그 자기가 이혼해 준 건 남편한테 복 지은 일이야. 예. 그지? 예. 그래도 딴 건 다 잘못해. 그거 하나는 잘했어. 예. 애 아빠한테 하나는 자기가 잘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막 이혼해 준 거 하나는 참 내가 잘했구나. 그래도 저 인간이라도 둘이 다 불행한 것보다는 저 인간이라도 행복하니 어때요? 그걸 배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해야 돼. 애기 아빠가 행복한 거는 내가 애한테 잘해준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앞으로 그 인간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면 돼. 네. 근데 결혼을 하려면 결혼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기만 없으면 결혼해도 되는데, 애기 있을 때는 애기가 엄마가 결혼해서 사는 걸 원할까 안 하는 걸 원할까? 결혼을 해서 식구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애기는? 하죠. 예, 동생을 낳아달라고. 예. 동생을.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애가 실제로 해보면 좋은지 나쁜지 그건 또 해봐야지. 근데 그냥 살았으면 어때요? 그건 전 남편하고 그냥 살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 예, 너무 후회합니다. 그거 봐라. 그러니까 스님이 이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결혼할 때 눈이 삐 가지고 결혼해놓고 후회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실수해서 두 번 실수하지 말라고, 이혼할 때 조금 더 신중해라. 스님 이렇게 얘기하지. 이혼하든 안 하든 그건 자유요. 스님은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한 번 실수한 걸 두 번 반복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한 건데, 자기는 그러면 결혼할 때 좋아서 했는데 해놓고 보니 실수했다 느껴가, 이제 이 문제 청산해야 되겠다 해놓고 이제 다시 돌아보니 또 그것마저도 뭐 했다, 실수했지. 위로가 또 이번에 결혼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것마저 또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신중한 게 필요하다. 결혼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맞출 준비가 됐느냐 이런 거를 다시 생각해 보고 할 수 있으면 해도 돼. 애가 원하면. 또는 애가 원하는 애 핑계 대면 안 돼. 애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데 애가 반대하지 않으면 해도 된다. 그런데 애가 반대하면 애가 18살까지는 아이 의사를 존중을 해야 된다. 만 18살, 우리나라도 20살이 넘으면 애는 애 의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애는 독립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아이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런 성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18살, 만 18, 우리 나이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재혼하려면 누구하고 의논해서 한다. 아이 의사를 존중해서 한다. 아이 엄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가 반대하면 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혼은 안 하더라도 남자친구 하나는 두는 거 정도는 괜찮나? 그것도 애하고 의논해서 애가 괜찮다면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이가 괜찮다면 괜찮아. 근데 그건 같이 사니까 아이 의사는 존중해야 돼. 18살 넘으면 존중 안 해도 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18살 넘었으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결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여러분들이 간섭할 권리는 없다.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해야 돼요. 근데도 보면 뭐 연세 드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뭐 재혼을 하려 그러거나 여자친구 두거나 하면 다 큰 자식들이 막 반대하고 이러잖아. 그건 올바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아들, 딸 결혼하는 것도 반대하고 부모 결혼하는 것도 반대하고 도무지 남의 인생에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간섭은 안 하는 게 좋아.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절을 하면서 아이고 부처님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자꾸 설명을 하려면 길어지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조금 나을 거예요. 뭐라고?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족에게 특히 남편에게 막말하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중1, 고1 딸이 있습니다. 네.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지금 딸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언제 진행하는 게 좋을지 그걸 여쭙고자 왔습니다. 막내가 네. 중 얼마라고? 중1, 중1이 몇 살이에요? 예. 막내가 중1이고요. 예, 15살. 14살. 예, 한국 나이로? 14살. 14살. 예. 그러면 6년 후에 하세요. 예. 근데 6년 후에 하시라고. 그런데 이제 그 막말을 하는 대상이 저한테만 그치는 게 아니고 예, 이 애들한테도 똑같이 하거든요.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막말이라는 저 게 엄마가 뭐 저거 딸한테 얘기하는데 자기가 간섭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애들의 아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만 막말 안 하면 돼, 내 딸한테. 지 딸한테 지 하는 건 지 문제고 나는 저래 안 해야지 이래가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는 이제 그 스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바에 의하면 네. 그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양육의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여쭙고자 왔는데요. 네. 애들이 그 엄마한테 그렇게 상처를 받는 걸 보면서 네.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양육인지 애들이 성인이 되도록 제가 애들한테 막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상처받는 걸 그냥 지켜보면서 그 나이가 되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럼 애들한테 물어봐요. 엄마가 너희들한테 막말하는 게 좋은지 1번. 근데 엄마가 막말하고 아빠는 가만히 있는 게 좋은지 1번. 두 번째, 엄마가 막말할 때마다 아빠가 말려가지고 엄마가 아빠한테도 막말해가 물고 차고 싸우는 게 좋은지 3번.
엄마가 막말하니까 헤어져서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게 좋은지 셋 중에 어느 게 좋은지 물어봐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물어도 봤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애들한테 발언권이었습니다. 아니 그래 애들 의향이 어떠냐고. 아, 그러니까요. 그 의향을 애들한테 물어보는데 애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그 권리가 없어요, 지금. 엄마한테 아니. 쥐어 잡혀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게 그는 자꾸 자기 저 애들 엄마 애들을 너무 자기 애들을 자기가 너무 무시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의사가 없다는 거는 그냥 있는 게 낫다. 이 좋은 거는 아니지만은 딴 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예요. 딴 선택보다는. 자, 엄마가 지금 남편한테도 막말하고 애들한테도 막말한다. 그럼 막말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지. 근데 안 하는 게 좋은데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는데. 그러면 일본이 한국 보고 저렇게 과거사 참여도 잘 안 하고 독도도 찍었다이라 그러고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게 할 때 그래 이 자식 너하고는 외교관계 끊어버리고 아예 오고 내왕도 하지 말고 단절해버리자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안 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항의하고 하더라도 그래도 외교관계 맺고 결혼하는 게 나아요. 선택을 하라면 어느 쪽 할래요? 자 한번 물어보자. 아예 일본 놈하고는 외교관계 끊어버리고 경제학 뭐고 다 끊어버리고 오고 가지도 말고 단절하는 게 낫겠다는 손 들어봐. 그러면 이럴 때 일본이 그렇게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런 일본하고도 관계를 맺고 가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좋은지 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관계를 끊는 것보다는 어때요? 낫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애들도 엄마가 막말 안 하면 좋지. 그거 말할 거 없어. 그러나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엄마 고칠 수도 없고 아빠가 엄마를 고칠 수도 없고 스님한테 물으면 스님 아까 고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건 고쳐지면 좋지만은 안 고치는 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다. 여기서 삶은 현실이에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선택은 하나 있어. 자, 고치면 좋은 건 나도 인정을 해요. 고칠 방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물으면 나는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이제 선택을 해라. 안 고치는 걸 전제로 하고 안 고치니까 그래 니하고는 못 살겠다. 이혼을 한다. 나는 그게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애들 입장에서 엄마한테 욕 좀 얻으면 게 난지. 아예 엄마 아빠가 이혼해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이혼한 엄마한테 사는 게 나은지 이혼한 아빠한테 가서 사는 게 나은지 하나 있고 두 번째 아빠가 엄마의 막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다가 부부지간에 더 악을 쓰고 싸우는 게 애들한테 좋은지 애들 보고 둘 중에 어느 거 할래? 그러면 애들이 어느 거 선택할까? 둘 다? 안 좋고 말말 안 하는 게 최선이지만은 그래도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보다는 뭐가 낫다? 그냥 아버지 가만히 계시고 엄마 혼자 좀 떠들도록 놔놓는 게 그래도 우리 집에 제일 낫다.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얘기했을 때 애들이 아빠 이런 엄마하고 살 필요가 없다. 이혼해요. 이렇게 애들이 적극적으로 나오면 20살 밑에도 뭐 할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20살 밑일 때는 애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이 아빠 그래도 사는 게 나아. 그러면 자기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럴 때는 자기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거지 애들 때문에 이혼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애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 욕하는 것만 방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아이들 방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선택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못 견뎌서 이혼한다고 하면 애들을 포기해야 돼요. 애들을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게 낫다. 그거는 자기가 애를 핑계 대는 거예요. 이혼이 하고 싶으니까. 솔직하게 난 니하고 못 살겠다. 아이들이 죽긴 살지 난 모르겠다. 내부터 살아야 되겠다. 요렇게가 이혼하겠다 하면 오케이 해. 이런 내 얘기해요. 여기 질문 더 있으면 하세요. 괜찮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게 그 뭐 제가 애들 때문에 이혼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아까 아주머니가 가치 있는 남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가치 있는 여자가 하도 막말을 하는 거에 뒤다가 이제 제가 타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죽기 전에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건 뭐 이유가 돼요. 그건 이유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부모가 있는 자식 있는 부모로서 예. 자기가 힘들다고 도망가야 되겠어. 새끼를 보호해야 되겠어. 그래서 여쭤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새끼를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소장을 내고 싶은데 애들이 있으니까 예, 그 6년간 더 그 새끼를 애들이 보호하고 욕을 먹는 걸 내가 그걸 보호해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애들은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예, 내만 안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지 엄마가 저 딸한테 욕하는 거는 그 내가 간섭하면 싸움이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한테도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폭력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절대로 내가 나서서 말리면 안 돼. 내가 나서서 말리면 부부간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커져요. 그러면 요즘은 지 자식이라도 지 마누라도 때리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이거는 가족 문제예요. 형법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우리 이웃집에 아줌마가 애 때린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증언을 자기가 웃으면서 써야 돼요. 그거 뭐 빼주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럼 나중에 마누라가 삭삭 빈다고 뭐 빼주고 애들이 빈다고 빼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가족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 정의의 문제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가족의 이익을 넘어서서 정을 넘어서서 정의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여러분들 도둑질을 하거나 애를 때리거나 이래서 생기는 문제일 때 학교 폭력 같은 게 있을 때 만약에 형사 처벌을 받을 때 엄마가 가서 말리고 빼오면 안 돼요. 그 선생님이 봐주고 상대편이가 용서해도 지 엄마가 애를 때리고 들어가야 된다. 경찰에 가서 법대로 처벌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애를 위하는 길이에요. 이것은 정으로 다스려야 될 게 아니라 사회 정의로 접근해야 된다. 근데 판사가 아직 청소년이고 어리니까 그냥 형을 면해줍니다 하면 그런데 판사가 결정하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마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그냥 두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 사람이 막말을 할 때는 이제 옆에서 듣는 사람은 힘들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그럼 그 스트레스가 어릴 때 어떤 형성 과정에서 생긴 것이 상처가 돼가 지금 재발했든지 지금 자기 나름대로 불만이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기도해 주나 6년을 이 6년을 억지로 살면 자기 6년 그 해방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앞지의 6년을 어떻게 지낼 거냐 이럴 때 자기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고 여보 얼마나 답답하면 제 자식 제 남편한테 저렇게 막말을 할까. 아이고 여보 얼마나 답답해요. 이렇게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아이고 여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면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그 여자도 제 남편과 제 아이에게 막말할 때는 자기도 자기 컨트롤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의 아픔을 자기가 이해하는 마음을 내면 그 막말을 들어도 저기 또 미쳤다.
저하고 내가 어떻게 사나 이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고 부처님 저 여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막말하겠어요. 이러면 그 여자는 막말하더라도 나는 상처를 하나도 안 입어. 그래서 6년도 편안하게 살고 또 해방돼서도 살고 그래요. 근데 이 얼굴 표정을 보니 할 것 같지가 않다. 할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명대로 살아. 안녕하세요. 네. 네. 고등학교 2학년생이고요. 네.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열등감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는 거하고 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건 저거 둘이 부부 문제지. 저거 둘이 마음이 안 맞아가 안 살겠다는데 니가 뭐 상관이야? 니가 이혼한 것도 아니고. 집이 두 집 생기면 더 좋잖아. 이 집도 갔다가 저 집도 갔다가 또 조금 있으면 뭐야? 어머니도 둘이고 아버지도 둘이고 넷이잖아. 너가 뭐가 문제인데 그게? 여기서 얘기해봐. 뭐가 문제니 얘기해봐. 그렇게 돼서 엄마랑 더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누구하고? 저랑요. 너하고 엄마하고? 네. 너하고 엄마하고 왜 사이가 안 좋은데? 밥을 안 줬어? 아니, 아빠랑 사는데 응. 누가 아빠하고 살아? 저요. 너 엄마가 안 살아? 아빠하고 살아? 네. 그런데 아빠 결혼했어? 아니요. 그래서 밥은 누가 하나? 아빠가 하나? 네가 하나? 저가 할 때도 있고 아빠가 할 때도 있어요. 엄마가 미워? 성격이나 그런 게 안 맞아서 누구하고? 저랑요. 엄마하고? 네. 같이 안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가끔 전화를 하는데 엄마가 너무 싫어요. 전화할 때 엄마가 저한테 전화하면. 근데 사이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멀어지면 어때? 별로 안 좋다며. 성격도 안 맞고. 멀어지면 좋지. 아니 근데 어른이 되면 엄마는 저랑 살고 싶어 하거든요. 이거 어른이 되면 니는 남자 만나고 살아야지. 왜 엄마하고 살아? 네가 지금 어리니까 아빠하고 사는 거고 크면 이제 딴 남자하고 살아야지. 제가 그걸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럼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엄마가. 엄마 혼자 살아야 된다고? 네. 지가 또 둘이 살기 싫어가 지 혼자 사는데 뭐 지 문제지.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너무 불쌍해질 것 같아요. 왜 불쌍해? 밉다 뭐. 너 약간 심리가 좀 이상하다.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건 그들의 문제다. 그건 이해하지? 네. 니하고 관계없는 얘기잖아. 관계 있다면 네가 엄마하고 살면 엄마가 밥 해줄 텐데 아빠하고 살니 네가 밥 해야 된다. 일이 좀 많다. 이게 네. 지금 좀 문제라는 거 이해가 되는데 네.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자기가 밥해 먹어야지. 나는 남자인데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밥해 먹고 자취하고 살았는데 뭘. 그래서 내가 지금 밥 하나는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다 살아보면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나중에 시집 가든지 뭘 하면 요즘 여자의 섹시들은 밥 못하는 사람 많잖아, 그지? 네. 근데 너는 잘하겠어, 못하겠어? 잘할 것 같아요. 그래, 어릴 때부터 연습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야. 그래서 보통 보면 엄마 아빠가 다 간섭하는데 너는 아빠 하나밖에 없으니까 간섭도 절반으로 줄잖아. 간섭은 주로 엄마가 많이 하나 아빠가 많이 하나? 일반적으로 엄마가 많이 하잖아. 네. 엄마가 같이 안 사니까 얼마나 좋아. 좋네요. 너 친구들하고 얘기해봐. 너 부러워하는 애들 많을 거야. 그래서 큰 문제 없고
벌써 뭐야? 엄마가 없기 때문에 네가 벌써 이렇게 엄마 연습을 지금 집에서 벌써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결혼해도 잘 살 거야, 괜찮아. 그리고 엄마하고는 어차피 엄마 아빠가 같이 살든 안 살든 그건 20살이 넘으면 너는 너 인생을 살아야 되지 엄마 아빠는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혼하든 안 하든 그들의 문제고, 그런 가운데도 널 키워줬나 안 키워줬나? 키워줬으니 엄마 아빠에 대해서 뭐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20살이 넘으면 엄마 아빠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거에 아무런 너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뭐 아무 책임도 안 져도 돼. 네. 살자 그래도 같이 살 필요가 없어. 네. 뭐 때문에 멋있는 남자하고 살지 늙은 엄마하고 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그냥 하는 소리야. 나중에 살자 그래도 엄마도 안 올 거야. 왜? 엄마도 아직 젊은데 뭐 딴 남자 만나고 살아야지 뭐 때문에 니한테 옆에 붙어 쌌겠어. 하는 소리야 그냥. 그걸 보러 겁을 내가지고.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별일 없어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어려서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방 말귀를 알아듣는 거는 지혜가 있다 이 얘기죠. 괜찮겠다. 기도를 이렇게 매일 아침에 108배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야 이 상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둘이가 행복하면 자식 키우는 재미가 있겠지만, 둘이가 싸우다 보면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자식이 귀찮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살고 또 이혼해도 자식 키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살고 하는 거는 그들의 두 사람의 문제지 나 관계가 없는 거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에 대해서 감사만 하면 돼요.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안 하는 것 같은데. 해요. 이럴 바에 놓지 마지! 지금 이런 생각이지. 근데 자기도 나중에 이제 이 상처를 치유 안 하면, 자기도 결혼하면 또 이혼하게 돼요. 그러면 상처를 치유 안 하면 자기도 힘들고 또 자기 자녀도 또 자기 같은 고통을 겪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한테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감사 기도를 해야. 그거 관여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다 다닐 수도 있고, 우리 클린턴 대통령도 이혼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클린턴 대통령 됐고, 오바마도 이혼한 집에서 자라서 대통령 됐어요. 그러니까 이혼한 집이라고 꼭 불행한 거 아니에요. 알았죠? 네. 문제는 그럼 이혼한 집에서 태어나야 대통령 되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혼한 집이라고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면.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이런 자식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이혼하고 이래 안 해야 되지만 이미 해버렸어, 안 해버렸어? 해버렸잖아, 그 자기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어요? 이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혼만 안 했으면 이런 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로부터 내가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그들의 문제고, 니도 커보면 어른이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못 살 수도 있어요. 그건 그들의 문제고, 궁금하면 나중에 니도 커서 살아보면 이런 이유로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돼요. 어쨌든 너는 나를 낳고 키워준 부모님께 감사하면 돼요. 그러고 그렇게 감사를 해야 남자를 만나가지고 뭐예요? 살아도 나중에 너는 그런 업을, 엄마가 겪었던 업을 되풀이 안 하게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그래도 기도를 해야 돼요. 알았죠? 네. 하루에 108배 잘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이 내 마음에 있는 부모의 이혼에서 얻은 내 상처가 치유가 돼요. 무의식세계의 상처가 지금 있으니까. 그러면 친구들을 만날 때 열등감 같은 이런 것도 없어져요. 아주 당당해져요. 알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결혼할 땐 되게 좋고 그래서 했는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네. 제 속에 원래 그런 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점점점 제가 거칠어지고 남편도 계속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제가 원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고 하니까 계속 안 되니까는 뭐 남편한테 욕도 하고 애들한테도 막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고요. 너무 사는 게 답답하고 막 이러다가 한 3년, 4년 전부터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부부상담 그런 데 막 뛰쳐나가서 듣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때부터 욕이 좀 막 나오더라고요. 자기 그런 성질 더러운 여자를 남편이 왜 이혼 안 하고 놔놓지? 애들 때문에 그러나? 남편이 볼 때는 애들 때문에 자기 봐주는 것 같아? 인물 때문에 봐주는 것 같아? 옛날에 정 때문에 봐주는 것 같아? 그거를 잘 모르겠어서요. 아니 자기가 남편 봐주는 건 자기가 알겠지만은 자기가 짐작할 때 자기가 지금 막 욕도 하고 막 맨날 이렇게 갈등 속에 살면 자기도 이 남자하고 못 살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남편도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 예, 그까짓 이혼하자 이렇게 서로 막말도 좀 했을 거 아니야. 예. 그럴 때 남편은 왜 안 하고 있는가? 아니 자기가 안 하는 건 놔놓고서 남편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좀 잘나서 그러나? 그 인간은 어디 가도 이런 여자 못 만나서 그럴까? 애들 걱정해서 그럴까? 아니면 자기 부모님이나 뭐 여러 가지 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러나?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서 뭐 때문에 남편은 그런 성질 더러운 여자하고 저렇게 붙어 있을까? 그러니까 솔직히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예. 저는 여자를 안 봐주고 막 계속 밖으로 도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이러니까요. 그 남편이 밖으로 도는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못 잡는 자기가 문제예요. 못 잡는 제가 문제입니다. 왜 못 잡아? 너무 잘났어 남편이? 제가 옛날처럼 뭐 늘씬하고 이쁘지도 않고 늘씬한데 좀 뚱뚱해졌다는 거야? 별론데 예, 말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교양이 별로 없고 막 욕도 하고 막 근데 제가 감정 조절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좋게 막 지내다가 나중에 확 돌면 싹 변해가지고요. 욕하고 말 독하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건 정신질환인데 아니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막 감정 조절 안 되고 이거를 그냥 성질 더럽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잖아 그죠? 이게 지금은 다 정신질환에 속합니다. 이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몸에 호르몬이나 어떤 특정한 분비물의 이상 때문에 자기가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걸 자꾸 참아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건 정신과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서 이렇게 몸을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요즘 뭐 왜 몸이 막 더웠다 추웠다가 하거나 안 그러면 감정 기복이 심하면 이제 이게 한 40대 폐경기 가까워지면 이걸 뭐라서 50대 폐경기 가까이 되면 뭐라 그래 이거를 갱년기 장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아직 갱년기 장애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나? 예, 모르지? 41살인데요. 41살이라도 뭐 올 수 있지. 왜냐면 요즘은 아까 저 초등학교 6학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사춘기인가 이런 말 하잖아. 요즘은 부모들이 웃겨요. 지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사춘기래요. 아시겠어요? 애가 말 안 듣면 이게 사춘기인가? 초등학생도 말 안 듣면 이게 사춘기가 일찍 왔나 이래요. 그리고 애들이 부모 말 잘 들으면 고등학생 때도 사춘기 아닌 줄 알고 그래요.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되고 두 가지 어떤 신체적인 이상에 의해서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그렇다 그러면 신체적인 이상이 일 수 있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검사해 본다. 먼저 상담을 하고 그에 따라서 육체적인 체크를 해보고 여기 뭔가 분비물의 이상이 있거나 그렇다면 그걸 치료를 해야지 참아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원래부터 성질이 어때요? 조금 그랬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까르마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 이게 속심이 원래 꼬라지가 더러운 게 덮여 있다가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원래 그 상처 어릴 때 입었던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던 그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이 치유하는 게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정신과에서 치료할 수 있으면 이제 상담, 이건 이제 프로그램을 치유하는 건 상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호르몬 분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건 뭐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이렇게 프로그램상 일어나는, 정신 프로그램상 일어나는 거는 상담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도 이 물질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적인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점검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담 치료가 현재 정신의학적인 이 수준이 육체에 대한 것만큼 발달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즉 개발이 안 돼 있다. 초보 수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노하우가 있는 게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믿어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굳어서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수행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거에 이 자기의 그 까르마가 형성된 그 상처가 형성된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걸 치유를 해줘야 돼. 그래서 먼저 정신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정신과에서 하는 게 좋아요. 왜? 정신과에서 하는 거는 내가 노력을 좀 덜 해도 돈만 좀 주면 그 사람의 의지에서 치유가 가능한데, 수행이란 건 온전히 자기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 버릇을 고치려면 이 힘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하다가 작심삼일 하다가 그냥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누가 뭐 옆에 탁 붙어가지고 매일 죽비지고 때려가면서 가르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자기 스스로 치유해야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그래 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할게요. 첫째, 병원에 먼저 간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호르몬 분비라든지 이런 갱년기 장애든 뭐든 이런 이상이 있다. 먼저 간단한 약물 치료를 받는다. 즉 약물 치료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첫째는 안정제, 신경이 흥분되는 걸 막는 안정제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호르몬 분비 이상에 대해서 약간 중화시켜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게 특별히 치료에 있다면 치료제로 쓰여질 수 있으니까 그걸 받는 게 제일 쉽고, 두 번째는 상담을 해서 어릴 때 내가 받은 어떤 상처가 엉커에 대해서 이게 계속 이제 덧나기 시작한다 하면 그 부분을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 근본 치료, 자기 이제 우리 말하면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근본 치료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알아야 돼요. 자기가 부부만 결혼해서 살면 이렇게 살다가 막 이혼하면 이혼하고 또 새 남자 만나 살다 또 싸우다 이혼하면 이혼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식이 둘이 있으니까 자기 업을 그대로 아이들이 받아요. 그럼 이 아이들도 평생을 저렇게 자기처럼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모라면 아이한테 이런 업장을, 가르마를 안 물려줘야 되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딱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자기를 컨트롤 못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는 자기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불사할 수 있으니까. 애기 엄마는 애기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자기가 딱 임해가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서 체크해보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지금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친정 아빠요. 네. 어렸을 때는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아빠가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갈등이 심했어요? 바람 피우고 이러진 않으셨는데 한 번씩 싸울 때는 무섭게 싸우셨거든요. 그럼 자기는 지금 남편한테 최고의 지금 남편에 대한 자기 불만이 뭐예요? 저를 여자를 안 보고 바람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바람 피웠다 하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러면 저도 맞바람 피울 것 같아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아시겠어요? 우리 남편 괜찮아. 그리고 또 혹시 어떤 여자가 우리 남편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래 뭐 길 가는 여자도 쳐다보고 좋아할 만한 여자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아무도 안 쳐다보는 남자면 내가 뭐 데리고 살 재미가 없잖아. 좋은 점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내가 남편을 믿고 이혼을 안 하려면 이 말이에요. 이혼을 하면 그건 자기 선택이고 나는 그런 데 간섭 안 하니까 내가 혼자 사는 게 뭐 남 살고 못 살고 그런 데 신경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 상관없는데 산다면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는 아이한테도 나쁘니까 뭐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게 좋잖아. 그러려면 뭐 하는 게 좋다? 믿는 게 좋다. 약간 의심이 가는 건 제가 볼 때는 남편은 그 의심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절대로 아니라 그래요. 네, 절대로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설령 피웠다 하더라도 자기 성질 자꾸 돋구면 그냥 그래 피웠다 어쩔래 이래 나오면 이제 끝이에요. 맞바람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웠다는 남자하고 그냥 놔놓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 그죠? 이혼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맞바람을 피든지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가정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설령 피웠다라도 안 피웠다 끝까지 나한테 말을 해줘야 어때요? 그래도 살 명분이 생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피웠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 상태가 지금 의심병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바람 피웠다고 남편을 의심하면 남자가 그 자기를 의심하는 여자하고는 부부관계를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가 아니라는 거를 그러면 싹 그냥 따지지 말고 여보 그냥 그만 삽시다.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 서로 안 맞으니까 그냥 그만 살고 애들은 고아원에 맡기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든지 같이 살려면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이제 바람 피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또 화가 나는 게요. 이게 남편이 저를 가까이 안 하거든요. 아기 뭐 낳고 이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3년 그때 제가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여자로 안 보고 진짜 손 하나 안 잡고요. 제가 근처에 이렇게 가도 확 뿌리치고 막 이래서. 그러면 자기가 오늘부터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부부관계, 그래서 부부관계가 지금 이 갈등의 원인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남편을 찾고 그런 남편을 미워만 하지 말고 그런 남편이 자기에 가까이 오려면 자기가 첫째 남자를 믿어줘야 돼요. 남자는 또 남자하고 내가 상담해보면 지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서로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왜 여자가 있냐 성격이 여자가 굉장히 강하면 남자가 접근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불신하면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자가 너무 도덕적을 내세워도 안 돼요. 위축이 있어. 이게 무의식 세계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오늘부터는 기도를 하면서 여보 그동안에 내가 당신을 마음으로 내쳤어 미안해요. 얼마나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했겠어요. 여보 그래도 같이 살아준 것만해도 고마워요. 이제같이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병원은 병원대로 가고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 다 지금 나한테 얘기하듯이 다 해야 돼요. 다 하고 이렇게. 그럼 의사는 틀림없이 뭐 남자가 문제가 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보면 안 돼. 그러나 자기 문제는 의사 말을 듣고 의사가 섣불리 남편이 뭐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들으면 안 돼요. 상담은 딱 자기 것만 해야지. 그래서 이제 하고 자기가 그렇게 참회 기도를 해서 자기가 남편에 대한 그러니까 막 부부관계를 하든 뭐 그런 거 관계 없이 아이 아빠로서 이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냥 기도를 해서 자기가 남편에 대해서 편안해지면 오히려 남편이 이렇게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자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너무 단정적인 짓지 말고, 또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너무 지금 탓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마음을 바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좀 해봐요. 참회 기도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밑뿌리에 있는 불신이 제거돼야 이 문제는 풀어지지, 그전에는 어렵겠다. 감사합니다. 네.